어려운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일단 환영하고요. 저는 미래보건교육원에서 2차 계리모형론 강의하는 이도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기 오신 분은 다 계리사가 뭔지는 다 알고 오신 거죠? 그래서 하여튼 잘 오셨어요. 제가 그 한자는 잘 못 쓰지만 제가 한자를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자예요? 이게 이제 뭐 저도 한자 고등학교 다닐 때는 한자 공부했는데 얘가 이제 운자거든요. 우리 뭐 운수 대통, 뭐 운수 이럴 때 그죠? 얘가 이제 뭐 지붕이 있는 차를 말이 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어느 집으로 갈지 모르는 거예요. 말이 이 집에 갈 수도 있고 저 집에도 갈 수 있고. 그 말이 내 집에 도착하면 내가 운빨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모인 분들은 일단은 운이 좋은 그대들이에요. 우리 원래 합격률 보셨죠? 56.1%예요. 원래 2차 보신 분은 여기에 계신 분보다 더 운빨이 좋으신 분. 2차 시험 보기 몇 달 전에 원래는 많이 뽑을 거란 소문이 돌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처음에 시험 보실 때, 시험 준비하실 때는 합격률이 20%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시험을 보신 분들이에요. 근데 합격률이 무려 얼마? 56.1%가 된 거예요. 평균 5과목. 진짜 이분들은 진짜 운빨이 있는 거예요. 그죠? 아직도 원래 1,005명이가 합격했잖아요. 과목 부분 합격, 그러니까 과목별 합쳐보면 예년에 거의 한 2배? 그죠? 이분들은 기대 이상으로 했는데 합격된 거예요. 이를테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11, 12, 13, 14, 10, 우리 지금 19 준비하는데 요때부터 시험 제도가 바뀌었죠. 그죠? 그래서 11, 12, 13 할 때는 얘는 한 100명, 120명 뽑고 한 140명 이렇게 뽑았어요. 이때도 이제 정원제였어요. 이때는 이제 과목제 합격이 아니라 이를테면 온오프 합격 3과목 해서 평균 60점 넘으면 합격이고 이럴 때였거든요. 그래 이제 100명, 120, 140 뽑았는데 14년도 이제 이 계리사 제도가 바뀌었죠. 시험 제도가 국제 수준에 맞춰서 이렇게 하면서 24년부터는 이제 과목제로 바뀌었어요. 근데 여기도 이제 합격률이 얼마? 30%? 얼마? 25%? 20%? 20%? 여기는 이제 56.1% 이렇게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지금 신문지상 보셨겠지만 이제 이렇게 정원제로 뽑으려면 보험업법 시행세칙을 바꿔야 돼요. 우리 아시겠지만 업법, 시행령 시행세칙 있잖아, 그죠? 장관이 하는 그 시행세칙을 바꿔서 정원제로 미리 지금은 과목별 60점 이상 돼야 합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 새로운 조항을 신설해서 원래는 내가 몇 명 뽑겠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업법이 시행령이 개정될 예정이에요. 시행규칙이. 근데 이제 그게 한 7월, 8월에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의견 주세요라고 공고 났는데 얘가 아직 확정이 안 됐거지. 그 확정될 거를 생각해서 지금 이렇게 뽑아놓은 거거든. 원래는. 비슷하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게 이제 그 시행령 시행규칙 내용 나오는 거 보면 요게 공시되고 확정되면 다음 연도부터 시행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 크리스마스 있는 다음 주에 걔가 뜨겠죠. 예상대로라면. 이제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고 보통 1월 초 되면 이제 금감원 여기서 이제 원래는 2019년에는 원래는 어떻게 시험 일자도 정하고 그런 스케줄을 딱 정하는 거죠. 이제 보험 전문인 스케줄을 원서는 언제 받고 이렇게 시험 날짜 정하고 거기에 보면 이제
원래는 뭐 몇 명 뽑겠습니다.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예상컨대. 그래서 이제 뭐 많은 이들이 원래 1,005명이 됐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평균적으로 과목별로 200명이에요. 뭐 그렇게는 제가 볼 때는 힘들고 뭐 한 150명? 과목을 이제 합격자 수를 정해놓고 하는 거죠. 뭐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뭐 이럴 때 시험 본 사람들은 고난의 시대예요. 떨어지는 사람이 부지기수잖아. 근데 이제 이 시대에 시험 보려고 하는 여러분들은 운빨이 튄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운들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고 타고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기회를 잡으셔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여튼 지금 이제 환경은 뭐 엄청 좋아진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그러니까 여러분보다 뭐 몇 학번 선배들은 엄청나게 이제 힘든 거죠.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포기하고 뭐 다른 길로 가시고 뭐 이렇게 된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뭐 이런 우리나라가 약간 좀 뭐 그럴 때도 있어요, 그죠? 좀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보시면 그러면 이제 이 시험 제도가 크게 보면 이제 절대 평가에서 상대 평가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등수를 세워서 150등, 이를테면 150명이면 150등 안에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뭐 60점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등수가 중요한 거라고. 이제. 우리가 지금 항상 뭐 지금까지 다 그렇게 살아오셨잖아. 오히려 더 익숙해요. 그죠? 우리 수능 뭐 원래도 학력고사가 뭐 영어가 절대평가 됐지만 우리가 익숙하지 않거든. 항상 이제 줄 서는 거에 익숙했으니까 그거에 맞게끔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위주에서 한번 보면 이제 절대평가는 어떻게 보면 평균 60점을 관리하려면 시험 출제위원들이 가능하면 지금 저는 이제 2차에 말씀드리는 거죠. 어떻게 하면 점수를 좀 안 줄까 뭐 이런 모드고 이제 상대평가 되면은 어차피 이제 그 정해놓은 숫자는 채워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점수를 줄까 이런 모드로 좀 바뀌는 거예요. 이제 추측컨대. 그죠? 이제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제 시험 준비, 이제 2차 시험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이제 베이직에 충실해야 돼요. 어차피 이제 이게 절대 평가가 아니고 상대 평가로 나오기 때문에 문제는 원래도 보셨지만 뭐 2차 시험 문제 보신 분 아셨겠지만 난이도가 평이에요. 진짜 막 구석이 안 나온다고. 그러니까 계속 이쪽에 나오던 거 안 나오던 게 나오더라도 이쪽에 게 어려운 게 나오는 게 아니라 난이도가 뭐 평이한 게 나온다. 그러니까 이제 뭐 베이직에 충실하세요 이러면 다들 뭐 나 쉬운 거만 공부하면 되지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암기를 하지 말고 이해를 하라는. 이해를 하고 우리 암기하고 내가 아는 거하고는 다르죠. 그죠? 암기는 내가 외우는 거고 아는 거는 내가 원리를 이해하고 응용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암기는 그만하시고 이제 내가 근본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상대평가가 되면 뭐 예를 들어서 문제가 5문제가 나오면은 그냥 100지 내면은 100지 내는 문제가 있어서는 안 돼요. 점수를 주는 거기 때문에 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뭐든지 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하려면 기본적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원리를 이해하고 뭐 비슷한 문제가 나와도 순발력 있게 대응하고 뭐 이해가 돼야 대응이 되겠죠, 그죠? 그냥 외워놓으면 조금만 이렇게 꽈버리면 뭐 확장이 안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깜깜한 거지 이제. 그렇게 되면 우리 상대평가에서는 남기 힘들어요. 두 번째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안 나오니까 기출문제 열심히 하셔야 돼요. 기출문제. 우리 지금 시험제도 바뀌고 한 5년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 5년 사이에 나왔던 영역들을 열심히 공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나왔던 문제만 보는 게 아니고 옆집 문제도 봐야 되죠. 뭐 예를 들어서 뭐 버스 문제가 나왔다 이러면 최소한 육상교통은 공부하셔야 돼요. 뭐 선박이나 비행기는 공부 안 하더라도.
진짜 내가 올해가 마지막이야. 5년 차야. 그러면 비행기도 공부하고 뭐 해상교통도 공부하고 다 공부해야 되는 거죠, 이제. 지하철도 공부하고 뭐 이런 거를. 그렇죠. 내가 그거에 따라서 이제 자기가 연차에 따라서 그런 이제 작전을 좀 잘 짜셔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지금 왜 이렇게 많이 뽑겠어요? 지금 뭐 아시겠지만 IFRS 17이 이제 2021년에 도입하려고 하다 얘가 2022년으로 연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2022년 되면 IFRS 17 새로운 회계 제도가 도입돼요. 그렇게 되면 계리 인력이 엄청 필요하다는 거죠. 한 적게는 2배, 많게는 3배? 지금도 사람 없어서 난리니까. 그러니까 시험제도 개정하는 축에는 지금 당장 이 작업을 할 수 있는 인력을 필요로 한 거예요. 학생 뽑겠어요? 당장 전투가 일어나는데 총 쏠 수 있는 사람을 원한다고. 원하기는. 그죠? 그러니까 학생보다는 이제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을 합격시키기를 원해요. 주최 측에서는. 그러겠죠? 당장 써먹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과거에 100명, 120명, 140명 될 때 보면 다 학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내더라도 이게 실무하는 사람인데 뭔가 이제 유리한 점을 하려고 해도 이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시험 문제가. 그죠? 계리 리스크 이거는 실무 중심으로 내면 돼요. 우리 과목 5과목 있잖아. 그죠? 그 중에 가장 실무 중심으로 낼 수 있는 게 계리 리스크 관리. 그거는 이제 실무자들이 유리하지 하겠죠. 뭐 회사에서 근무하면 문제가 막 떠돌아다니니까 업무 중에도 사무실에 그냥 이렇게 보는 눈만 있으면 잘 캐치하면 두세 문제는 그냥 나온다고. 그죠? 그러니까 학생 입장에 그러니까 계리 그 실무하시는 분은 계리 리스크 관리 그런 게 이제 유리하고 학생분들은 한계가 있어요. 뭐 선배 잘 만나든지 뭐 이렇게 하면 이제 극복하는 거고. 하여튼 실무 중심으로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실무 중심으로 나올 수 있는 게 보험 수리, 뭐 연금 수리, 뭐 계리 모형, 그다음에 이제 재무관리 금융공학이죠. 제가 볼 때는 순서가 그래요. 계리 리스크 관리, 보험 수리, 연금 수리, 계리 모형론, 금공.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실무 문제라는 게 뭐냐 뭐 이렇게 좀 정의가 돼야 되잖아요. 진짜 회사 업무에서 딱 쓰고 있는 그게 실무냐? 그렇지는 않죠. 그거하고 그 토픽하고 관련되는 이론 뭐 이런 게 이제 실무라고 보셔야 되는 거죠. 어차피 문제는 약간 이렇게 심플하게 나올 거잖아요. 실무하는 것보다는 좀 간략하게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그런 어떤 연계성을 좀 찾아야 되는데 사실은 뭐 회사 다니시는 분은 그런 게 좀 보일지 몰라도 공부 그냥 학교에서 공부하시는 분은 공부만 하셨던 분은 힘들겠죠. 그래도 유리해요. 공부 시간에 절대량이 많잖아 학생들은. 업무하시는 보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게 이제 뭐 우리 그 보도 자료에는 안 나오죠. 보도 자료에는 이제 합격생 분포를 다 연령별로만 보여주잖아, 그죠? 뭐 이분이 합격되신 분이 학생이에요, 직장인 이렇게는 안 나와요. 근데 이제 옛날에는 다 학생인데 지금은 한 이 과목제가 되고부터는 한 2과목 정도 뭐 이렇게 되면 이제 취업을 하시니까 5과목까지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뭐 많게는 적게는 2과목, 많게는 3과목 하시면 이제 취업을 하시니까 나머지 이제 한두 과목을 이제 직장 다니면서 이제 하시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뭐 이게 학생이네, 뭐 직장인의 이걸 큰 의미는 없어요, 사실. 그래도 이제 전업하시는 학생들은 그러니까 학생들은 학생들 나름대로의 어떤 장점을 살려야 되는 거고 직장 다니시는 분은 직장인 나름대로 어떤 이런 바뀐 제도의 장점을 살려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 우리는 지금까지는 이게 5년 만에 5과목 2차를 패스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차는 뭐 단박에 돼야 되는 거고 이제 2차는 그 해를 포함해서 보통 이제 5년까지 생각하는데 이제는 시험 제도가 이렇게 바뀐 거를 가지고 이제 5년 하면 안 돼요. 그 사이에 시험 제도가 또 바뀔지 모르는데 뭐 진짜 과목당 150명 뽑다가도 어느 날 50명 뽑겠다 이러면 어떡할 거예요? 완전 도루묵이지.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5년이 아니라 2, 3년 안에 1차부터 해서 2, 3년 안에 내가 끝낸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길어도 3년 안에 끝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운빨이 왔을 때 빨리빨리 끝내야지. 여기서 뭐 원래는 1차를 했으니까 원래는 한 과목 뭐 볼까? 뭐 이러다 보면 좋은 시절 다 간다니까. 그러면 안 된다. 좀 다른 걸 포기하시더라도 이 기회를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하늘이 도움 기회라니까, 여러분들은 진짜. 이 세대 간에 이렇게 따져보면, 그 세대는 내가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이 세대 간에 따져보면, 운이 있는 세대도 있고, 없는 세대도 있고, 그래요. 여러분들은 다른 어떤 선배나, 뭐, 이 시대의 선배들 말고, 이 시대의 선배들에 보면, 암울한 이 시대의 선배들을 보면 훨씬 더 유리한 거예요. 근데 이제, 원래 19년 이렇게 됐으니까, 그러니까 요때하고 요때는 어떻게 보면, 조금 고생 많이 하신 실력 있는 분들이 이때 패스된 거죠. 속된 말해서 똥차가 좀 지나갔어요. 그때 이제 이때 되면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분들이 아무래도 많겠죠. 뭐 다른 분도 다 마찬가지 저같이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죠? 야, 이제 때가 왔구나,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과거보다는 이 시대보다는 많이 뽑아주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운이 좋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회를 뭐 놓치지 마시고, 뭐 미래에 와서 공부하시든, 뭐 다른 데 가서 공부하시든, 뭐 그런 걸 떠나서, 아, 내 인생에 있어서 진짜 이게 때가 왔구나, 기회가 한번 왔구나, 이렇게 이제 하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저 뒤에 계리 모형 논 뭐 2차 과목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크게 이제 좀 이제 공부하시면서 조금 뒤에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 제가 그 해야 될 시간은 이제 64페이지부터 있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내용도 대부분 이제 어떤 시험에 대하는 태도 이런 것들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기본에 충실하시라. 그 다음에 기출문제 많이 풀어보시라.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실무 중심의 문제가 나올 거니 좀 준비하시라. 뭐 그런 거죠. 그리고 말은 쉽지만 뭐 옮기기는 조금 신경 다들 고민을 좀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 우리 저 계리사 2차 공부는 진짜 똘똘한 사람은 혼자 공부하지만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는 같이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개인 지성보다는 집단 지성이 우월한 거예요. 잘 모인다면, 그 집단이 잘 모인다면, 가정하에. 그래서 서로 이제 그러니까 우리 앞으로 이제 이 정도 뽑아주는 이제 많아지니까 결국은 아까 말한 대로 그거잖아요. 줄 세우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같이 이제 동업을 좀 잘하시면 훨씬 더 이제 슬기롭게 이제 이겨낼 수 있는 거죠. 그래 이제 하여튼 여기 모이신 분들이 다 운 좋은 분들이니까 부디 잘 준비하셔서 오늘 잡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